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공지했던 대로 사진과 영상 세팅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한 영상에다가 사진과 영상 세팅을 모두 다 담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그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다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 주에는 또 영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제 경험에서 나온 정보들이니까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하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며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영상 시작할게요. 우선 기본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오로지 로우로만 촬영을 합니다. 이 로우 파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카메라 센서가 받아들인 빛 정보를 그대로 담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라는 뜻을 가진 로우 파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JPEG처럼 색과 대비를 카메라가 가공하지 않은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사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로우 파일에 저만의 색감을 입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실수로 사진을 조금 과노출해서 찍었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조금 후보정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로우 파일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정을 보게 되면 알파7 CR에는 비압축 그리고 무손실 압축, 라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있고 자기가 상황에 맞게끔 자신이 원하는 사진의 이미지 크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촬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종횡비는 2:3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굳이 처음부터 비율을 선택해서 잘린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그냥 크게 찍어서 제가 원하는 시네마 스코프 2.4:1, 2:1 인스타에 올리기 쉽게 4:5 이렇게 비율로 나중에 크롭을 해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2:3 비율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색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전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두고 촬영을 합니다. 흰색 자동으로 두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가끔씩 미세하게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색온도를 직접 제가 눈으로 본 풍경과 그리고 카메라 안에서 보이는 풍경을 직접 대조해가면서 눈으로 보고 켈빈 값을 직접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좀 색온도를 따뜻하게 가져가고 싶다. 따뜻하게 가져가고 또 차갑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켈빈 값을 낮춰서 그렇게 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켈빈 값을 조절을 해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It's 2 a.m. and I can't fall asleep. I'm just not tired.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최대한 지켜가면서 촬영을 한 게 정석이고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의도된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진 노출을 언더 노출로 많이 가져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하이라이트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왜냐면 하이라이트가 한번 날아가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언더 노출로 찍고 어두운 부분을 이제 라이트룸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 영역을 많이 살려서 그렇게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한 0.3, 마이너스 0.3에서 0.7, 또 많게는 마이너스 1까지 언더 노출로 해서 찍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찍고 후보정을 통해서 디테일들을 살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크리에이티브 룩을 많이 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는데 저는 1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보정을 하는 거를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저만의 색감을 입히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로우 파일로 설정하고 언더 노출로 찍고 거기서 후보정을 해서 저만의 색감을 입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SO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는 좀 많이 최저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최저로 가져가면은 셔터 스피드랑
이런 것들이 확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00 정도 두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야간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높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로 올려봤자 800까지만 올려봤던 것 같고 그 이상은 잘 안 올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ISO는 최대한 나중에 만지고 먼저 셔터 스피드랑 그리고 조리개 값으로 먼저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SO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촬영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요정도 노출이랑 색상에 대해서는 한 요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으로 A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AF 중에서 C, 연속 AF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초록색 박스가 초점을 잡으려고 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반셔터를 누르면서 제가 끝까지 잘 확인하면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주로 스트릿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저에게는 웬만한 상황을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AFS나 AFA나 이런 다른 모드보다는 AFC가 저에게 더 잘 맞았고 오히려 다른 AF를 썼을 때보다 AFC를 썼을 때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당기는 사진들의 횟수가 좀 더 적었어요. 오히려 AFC가 실수가 잘 안 나고 좋은 사진들을 많이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AFC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바로 초점 영역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점 영역을 딱 두 가지 정말 잘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존, 그리고 두 번째는 스팟.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사용하는데 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잘 사용해왔던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9개의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9개의 영역 중에서 한 가지의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AF가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앙에다가 영역을 많이 선택을 해놓고 또 격자선, 대각, 사각을 켜놓고 그 안에 생긴 박스 안에다가 영역을 넣어놓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그냥 3분할 격자선을 켜게 되면 이 안에 생기는 박스가 작아요. 그치만 대각 플러스 사각 격자를 켜게 되면 안에 생기는 박스가 또 크고 그 존을 켜고 나서 그 안에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역이 그 박스 안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서 제가 그 박스 안에다가 피사체를 넣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초보자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바로 스팟인데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이얼을 통해서 직접 초점을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팟 초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가끔 손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초점을 잡는다 해도 가끔씩 잘못된 곳에 잡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터치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복잡한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명확한 피사체를 정할 때 그리고 혹은 명확한 곳에 초점을 잡고자 할 때 그때 스팟 초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사진에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보통 영상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사진에서도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총 두 가지, 존과 스팟 이 두 가지의 초점 영역을 정말 잘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바로 측광 모드인데 측광 모드에서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 멀티입니다. 이 멀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화면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노출 정보들을 카메라가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의 노출값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웬만한 상황에서 모두 다 커버가 되고 주로 스트릿을 촬영하고 풍경을 촬영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기능이 정말 좋게 다가온 그런 측광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기능들은 거의 사용을 해보지 않았어요. 웬만한 모든 상황에서 멀티가 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멀티 모드만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멀티만을 사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대화 속 중심은 차린 이 비우고 있어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바로 커스텀 키 설정입니다. 아마 이 기능들을 좀 더 많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커스텀으로 설정해 놓은 키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카메라를 딱 쥐었을 때 손에 먼저 닿는 부분을 조리개 우선으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버튼 바로 아래에 있는 휠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ISO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을 하고, 또 이게 알파 6700이랑 알파 7 CR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6700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다이얼의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노출을 조절을 해주고요. 알파 7 CR은 커스텀 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커스텀 키에다가 노출 보정을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랑은 좀 다르게 설정을 한 거여서 이거는 저에게 맞는 방법이고,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커스텀 키를 설정을 해가면서 오히려 편하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커스텀으로 설정을 해놓은 게, 저는 쓰레기통 버튼을 2번 눌러서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이나 혹은 사진 저작권 표시,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동 리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제가 사진 실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었던 게 이 자동 리뷰 덕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이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사진을 찍자마자 저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초점을 잘 맞춰서 찍었는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로 잘 담았는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잘못 담게 되는 사진들이 많이 적었어요. 오히려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게 다가왔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필수, 아마 프로분들도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켜놓고 촬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켜놓고 촬영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외에 렌즈 보정, 이것도 저는 웬만한 거의 다 자동으로 켜놓고요. 안티더스트 설정, 이거는 알파 6700 유저분들에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알파 6700 같은 경우에는 안티더스트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센서 클리닝 그것만 있고, 알파 7 CR에는 안티더스트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원을 끌 때 셔터막을 내려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렌즈를 교체할 때 센서에 들어가는 이물질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알파 6700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렌즈 교체할 때 이제 에어 브로우를 통해서 먼지를 최대한 제거를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진 세팅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카메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능들을 썼을 때 이 정도면 더 재밌고 더 편하게 찍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더 필요하면 스스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더 인터넷 서치를 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스스로 더 경험을 쌓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방식들은 오로지 저에게 맞춰져 있는 방식이고, 또 이 방식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영상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때는 아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도 더 좋은 내용과 그리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영상 세팅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